So yeah, I knew. 이 영상은 NBA VV님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려했고 그들은 매우 빨랐으며 그들은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농구를 하였고 그들은 그들만의 매력을 발산하던 인기가 많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꿨던 우승의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은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라미박스의 NBA 이야기는 2000년대 초 가장 매력적인 농구를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던 밀레니엄 시절의 세크라멘토 킹스, 밀레니엄 킹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주제를 요청해주신 NBA VV님께 감사함을 전하며 라미박스의 NBA 이야기 꺼내보겠습니다. 1985년 캔자스시티에서 세크라멘토로 연고지를 옮긴 킹스는 85-86 시즌부터 95-96 시즌까지 플레이오프에 단 2번밖에 진출하지 못한 서부 컨퍼런스의 약팀이었습니다. 기존 구단주였던 그렉 루켄빌과 존 벤베누티는 세크라멘토의 지역 사업가로서 킹스를 키워내려 했으나 한계가 있었고 결국 1998년 말루프 가문에게 세크라멘토 킹스를 매각하며 세크라멘토 킹스는 이때부터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크라멘토 킹스의 단장 제프 패트리 단장은 새로운 세크라멘토 킹스의 감독으로 89-90 시즌과 91-92 시즌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파이널로 이끌었던 릭 아델만 감독을 영입하였습니다. 릭 아델만 감독은 세크라멘토 킹스의 장점이었던 스피드를 살려 상대 수비를 정신없게 만들 전략인 프린스턴 모션 오펜스 전략을 NBA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 전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프 패트리 단장과 선수단 구성을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프린스턴 모션 오펜스 전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포스트 플레이어가 인사이드에서 스트롱 사이드를 만들어내면 나머지 선수들은 3점 라인으로 빠지며 서로에게 끊임없이 스크린을 걸어주어 위크 사이드에서 컷인을 들어가거나 노마크 찬스를 만들고 이를 포착한 포스트 플레이어가 바로 패스를 찔러주거나 이를 활용해 본인이 직접 득점을 해결하는 형식의 전술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는 전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 1998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7순위 지명권을 이용해 리딩 능력과 슈팅 능력이 뛰어난 제이슨 윌리엄스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4순위로 지명했던 유럽 장신 슈터 페자 스토야코비치도 2년간의 그리스 프로 무대 생활을 마치고 팀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자유계약으로 포스트 플레이와 패싱 센스, 특히 BQ가 뛰어났던 블라디 디박을 자유계약으로 팀에 영입하였으며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되었던 영입으로 워싱턴 블리츠의 크리스 웨버를 오티스 도프와 미칠 리치몬드를 내주며 팀에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크라멘토 킹스는 세크라멘토 킹스만의 컬러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라인업과 전략을 구성하며 대망의 98-99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제이슨 윌리엄스와 크리스 웨버의 화려한 원투 플레이는 불을 뿜었고 세크라멘토로 연고지를 옮긴 후 최초로 승률 54%를 찍었으며 특히 크리스 웨버는 득점형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게임당 평균 리바운드 13개로 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팀의 인기는 점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크라멘토 킹스는 리그의 다크호스로 거듭나며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1라운드에서 유타 재즈에게 2대3으로 패하며 다음 단계 진출은 실패하였고 다음 시즌인 99-00 시즌에도 53.7%의 승률을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 하지만 또다시 1라운드에서 레이커스에게 패하며 준결승 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00-01 시즌에는 1라운드에서 피닉스 선즈를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하였으나 또다시 레이커스에게 서부 준결승에서 패하면서 컨파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고 세크라멘토 킹스는 우승을 목표로 설정하며 약간의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플레이 스타일과 뛰어난 패싱 능력을 보여준 제이슨 윌리엄스였으나 턴오버가 작고 기복이 컸으므로 안정적으로 팀 경기를 운영해줄 1번이 필요했으며 결국 제이슨 윌리엄스를 밴쿠버 그리즐리스의 마이크 비비와 트레이드를 하게 되었고 세크라멘토 킹스는 역사적인 그 시즌 01-02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즌이 시작하면서 페자 스토야코비치는 야투율 48.4%로 최강 슈터로 거듭나고 있었고
0001 시즌에 영입된 바비 잭슨 역시 식스맨으로서 득점력을 끌어올렸으며, 마찬가지로 0001 시즌에 영입된 덕 크리스티는 안정적인 득점력으로 팀에 도움을 주었고, 블라디 디박은 킹스의 모션 오펜스 전략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으며, 마이크 비비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템포를 잘 조절해 주었고, 크리스 웨버는 54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했으나 여전히 평균 득점과 리바운드는 커리어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시즌 승률 74.4%, 61승 21패로 팀 역사상 최초로 60승을 돌파했으며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에 당당히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유타 재즈와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각각 1패만 당하며 승리를 차지하였고, NBA 파이널을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였습니다. 상대는 3핏을 목표로 달려오고 있던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 콤비의 LA 레이커스였고, 두 팀은 엄청난 공방을 펼치며 엎치락 뒤치락하며 7차전까지 시리즈를 이어나갔으며, 결국 LA 레이커스가 마지막 승리를 차지하며 파이널에 진출하였고, 세크라멘토 킹스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내며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세크라멘토 킹스와 LA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에는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플레이오프 이후 5년 뒤인 2007년 NBA 심판이었던 팀 도너기가 06-07 시즌 샌안토니오 스퍼스 대 피닉스의 준결승 3차전을 승부 조작했다가 덜미를 잡혔고, FBI 조사 중 01-02 시즌 세크라멘토 킹스 대 LA 레이커스의 6차전을 승부 조작했다고 털어놨고,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시 4쿼터에 자유투 27개를 몰아주었으며, 세크라멘토 킹스는 이 때문에 점수차가 벌어지며 패배를 하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세크라멘토 킹스에게는 더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건이었으며, LA 레이커스는 위대한 역사를 쓴 시즌을 통째로 평가절하시켜버린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세크라멘토 킹스는 우승을 목전에 놓치게 된 것을 기점으로 또다시 우승을 목표로 02-03 시즌 서부 컨퍼런스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댈러스와의 서부 준결승 2차전에서 크리스 웨버는 엄청난 무릎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팀은 결국 준결승에서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7차전 끝에 패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크리스 웨버의 공백과 이제는 신선함이 없어진 세크라멘토 킹스의 모션 오펜스는 번번이 막히게 되었으며, 크리스 웨버가 복귀하였음에도 크리스 웨버 본인의 운동 능력과 파괴력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킹스 역시 조직력에 문제가 생기며 점차 추락하게 됩니다. 물론 03-04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여 서부 준결승에서 7차전 접전을 펼치지만 케빈 가넷, 샘 카셀, 라트렐 스프리웰의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게 패하였고, 번번이 7차전 끝에 컴파와 파이널 진출에 실패하는 세크라멘토 킹스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 이후 블라디 디박과 크리스 웨버를 떠나보내고 2005년에는 페자 스토야코비치와 바비 잭슨이 떠나며 사실상 밀레니엄 킹스는 해체가 되었고, 05-06 시즌을 끝으로 세크라멘토 킹스의 전성기를 만들어낸 릭 아델만 감독도 팀을 떠나며 킹스의 전성기였던 밀레니엄 킹스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킹스는 현재까지도 50%의 승률도 기록하지 못하며 암흑기를 보내고 있으며 팀의 행보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렸을 적 시카고 불스 때문에 NBA에 입문했지만 조던 은퇴 이후 흥미를 잃었던 저에게 다시금 NBA에 흥미를 느끼게 해준 밀레니엄 킹스 시절이었는데요. 이때만큼 현재의 세크라멘토 킹스도 다시금 부활하여 아름다운 농구를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인박스의 NBA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원하시는 NBA 이야기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